사양 산업으로 여겨지는 석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가 물이 빠지는 시기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더 올리기도 하지만, 유동성이 빠지고 불경기가 되면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따라 옥석이 가려진다는 뜻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하락하는 동안 버핏이 투자했던 석유회사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은 꽤나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버핏이 석유 기업 주식을 사들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주식시장이 얼어붙으며 이번에도 버핏이 옳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법은 가치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성장주에 투자하기보다는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곤 합니다. 또 싼 주식을 산다는 투자 원칙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가 돌발 악재를 만나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은 버핏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버핏의 투자 원칙 가운데 잃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익 훼손 위험이 적고 경쟁 강도는 낮은 독과점 성격의 산업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버핏이 2016년 애플 주식을 대거 매수하면서 오래 고수했던 투자 원칙을 깼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버핏의 원칙이 아니라 애플의 기업 성격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을 IT 성장주가 아닌 소비재의 가치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석유회사는 어떤 점에서 버핏의 투자 원칙에 부합했던 걸까요? 화석연료 수요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제로 시대가 된다고 해서 석유나 화석연료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하고, 여러 산업의 기초 소재로 석유 수요도 유지될 거고요. 탄소 배출 부분은 탄소를 포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쇄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석유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사업 투자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버핏이 투자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을 사업 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획득한 탄소 배출권을 항공 제조사들에게 팔고 있기도 합니다. 확실한 이익 기반의 차세대의 성장 동료까지 키운다는 점, 버핏이 이 부분도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석유회사들은 일단 쌉니다. 투자자들에게 결코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닐 텐데요. 퇴출돼야 마땅한 기업 1순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지점이 오히려 버핏에게는 매력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가치평가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석유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며 싸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석유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독과점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니 여기 새로 진입할 기업도 거의 없겠죠. 기존 사업자의 지배력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버핏의 투자 원칙은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정유주에도 적용될까요? 국내 정유기업도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정유산업 역시 매우 자본지배학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는 점은 미국 석유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신성장 동력 마련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전지 쪽으로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과 미래 성장 동력의 결합,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버핏이 탐낼 가치주로 봐도 될까요? 다만 일각에서는 버핏이 투자한 미국 석유 기업과 SK이노베이션과 같은 한국 정유기업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존재입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은 대체로 고배당주입니다. 번 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데도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와 비교하면 SK이노베이션은 주주 환원에 다소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더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성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부분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SK온이라는 사업자에서로 물적 분할한 상태고, 최근 SK이노베이션의 SK온 유상증자를 놓고 SK이노베이션의 돈을 SK온에 쏟아붓고 SK온이 상장하면 남 좋은 일만 하고 손해보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알짜 자회사의 상장에 따라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진 사례는 숱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걱정되는 SK이노베이션,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